그리고 어떤 일에서 얻는 결과를 중시하는 외재적 목표보다 어떤 일로부터의 만족을 추구하는 내재적 목표를 지니는 것이 중요했죠.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개인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사회적 여건이 더불어서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뭐였죠?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자세였죠. 그 중에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은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환경이었죠. 그리고 이 정주 환경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좁은 의미는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그 환경을 정주 환경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문화, 여가, 자연 환경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정주 환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질 높은 정주 환경의 특징은 대개 환경이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정주 환경이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주 환경은 기본적 삶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정주 환경은 인간의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장소나 공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좀 더 알아보기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여러분이 읽었었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두 번째 구체적인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이 있었는데, 이 경제적 안정은 또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그 중에서 개인적 측면은 기본적 삶의 조건 충족,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이렇게 필요했고, 또 사회적 측면은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 질 높은 의료 및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어떤 기초로서 경제적 안정이 이렇게 중요했죠. 하지만 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또 구성원의 삶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고,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행복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세 번째, 민주주의 실현이 있었죠. 민주주의란 시민의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념이었죠. 즉,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과 행복 사이의 관계는, 시민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권력 남용 및 부패가
권력 남용 및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사회 구성원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어떤 바탕이 되는 게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 네 번째,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찰하는 자세가 있었죠. 여기서 도덕적 삶이란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뜻했고, 도덕적 삶의 조건은 도덕적 사고, 도덕적 감정,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였죠. 도덕적 사고는 옳고 선한 것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을 말하고, 도덕적 감정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서 사랑과 공감의 기초가 되었죠. 그리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는 도덕적 사고와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실천 의지를 말하죠. 여기서 도덕적 삶의 실천과 행복의 관계는, 도덕적 실천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인격을 성숙하게 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도덕적 성찰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었죠. 개인적 측면으로는 도덕적 성찰은 자신의 언행에 부족함이나 잘못이 없는지 반성하고 살펴서 바로 잡는 것을 뜻했고, 또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이 도덕적 성찰의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소크라테스를 우리 봤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도덕적 성찰과 행복의 관계는, 도덕적 성찰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가 나아지도록 돕게 하여 사회 전체의 신뢰와 행복을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죠. 즉, 도덕적 삶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봤죠. 그러면 프린트 9쪽에 나오는 질문 만들기와 모둠 활동, 탐구 활동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뒤에 탐구 활동 2, 3번과 모둠 활동 2, 3번, 또 읽기 자료,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까, 사회적 신뢰, 덴마크의 행복 비결, 사는 곳이 좋아야 행복하다, 이런 글들은 여러분이 읽고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프린트 15쪽에 개념 체크도 여러분이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디딤 영상은 이쯤에서 이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4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만 마치죠.